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고봉집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74쪽 대사관 사면을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내용이 또 의미 있고 굉장히 또 뭐라고 할까, 고봉 선생의 어떤 생애와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읽고 논사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사록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특강을 지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으니까, 논사록 통해서는 또 경연에서 고봉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뭐 두 주에 걸쳐서 논사록은 하기 때문에 대사관 사면을 우선 좀 먼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은 다시 한번 그냥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사관 사면 고지인주 설간쟁지 관자 비직위관미 장이광총명 보불체야, 이렇게 그 문장이 끝났죠. 옛날에 인주가 임금이 사람의 주인, 그래서 군주를 인주 또는 인군이라고도 해요. 인군. 어쨌든 사람들의 군주다. 그래서 인주, 인군 이런 말로 씁니다. 설간쟁지 관자, 간쟁의 관직을 설치한 것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상위하게 사실 뭐뭐한 자죠. 비직은 다만 뭐뭐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비단, 또 비도, 비직, 심지어 비특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이런 것들은 전부 영어로 말하자면 not only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뭐일 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관미를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관미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약간 한국식 한자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문형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장차 그것으로서 광총명 보불체야, 이런 뜻이죠. 근데 총명을 광하고 불체를 보호하고 이런 뜻이니까, 총명은 귀가 밝고 눈이 밝은 걸 총명이라는데, 그걸 넓히고, 그 다음에 불체를 보충하고 보완하고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불체라고 하는 거는, 체는 원래 옮기다, 이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개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는 미치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 그 군주가 구중궁궐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중궁궐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견문이나 정보가 이렇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거다, 이런 의미가 돼요. 보태기 위한 거다. 필, 택, 기인이 수지, 중기례의 대지. 그래서 필은 부사어로서 이 두 구문을 다 이제 지배하는 것 같고, 반드시 이렇게 그 기인을 택해서 해서, 기는 원래 지시사인데, 이렇게 기인 이렇게 나오면, 이 기가 가지는 것은 그냥 평범한 지시사라기보다도 어떤 이념적으로 어떤 지시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걸맞은,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걸맞은 사람을 택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는 합당한 사람을 택해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기가 그냥 두루뭉술한 지시라기보다도 상당히 어떤 그 이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시의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적합한, 적당한, 걸맞은 이런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맡기고 그를 주고, 이 말은 간쟁의 관직을 준다, 이 말이죠. 중기례의 대지, 그 합당한 예를 거듭해서, 중시해서, 거듭해서 대지, 그를 대우한다, 이런. 수혹 광직 여기지 미상불 허수지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비록 숫자니까 수가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구문은 대부분 양보절을 이끌어오죠. 그래서 비록 뭐뭐 하더라도,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비록 뭐뭐 하더라도. 그래서 광직, 여기에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광직은 지나치게 강직하고 지나치게 좀 덤비듯이 진취적이, 너무, 사실 광이란 말이 밑줄 광자가 매드니스 이게 아니고, 좀 진취적인, 덤비는 이런 의미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솔직하고 막 단도직입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여기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또한 이런 식이고, 미상불은 늘 이렇게 구문을 같이 만드는 수거 같은 표현이니까 같이 쓰면 되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때 꼭 거의 미상불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허수한 적이 없었다 그 말이죠. 허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허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럼 허수지에서 허수지 내 지는 이제 목적어 지시대명사 목적어로서 그것을 이런 의미가 되겠고, 여기지 언 되죠. 언 뭐뭐 언.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볼 때 우리가 앞에 광직 여기지 언 이렇게 나오면 막 글자가 많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 지가 나오면 지 이런 형태로 나오면 무조건 이 뒤에 이게 핵심어가 돼요. 핵심. 그래서 광직 여기의 말. 그러니까 앞에 거는 수식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우리가 이제 그 접할 때, 외국어 문장이든 우리나라 문장이든 접할 때 그 문장에서 구문에서 핵심적인 거. 뭐 이제 굳이 이제 그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상위항 또는 최고 가장 중심되는 핵심되는 상위항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아무튼 여기서는 허수지언 이렇게 나오면, 아니 여기지언 이렇게 나오면 언이 이 상위항이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런 데 미상불. 그래서 상은 과거 완료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겪은 거, 왕래 경험 뭐 이런 거. 그래서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허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 허는 여기서 약간 부사적 의미가 있어요. 비워서 겸허하게, 수가 동사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겸허하게 받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로 위신이 그 시직자 필류 평소지행 견부어주 충칠지심 능격기군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일단 볼게요. 시1호 그러면 여기 이제 일종의 접속사처럼 쓰여가지고 이 때문에 이로써 이런 뜻이고, 여기 시1호 이거는 뭐 어떤 것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때 이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하여 뭐 이런 맥락의 뉘앙스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위신이 그 시직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병렬 접속사가 있으니까 앞에 항목과 뒤에 항이 병렬 나란히 접속되어 있고, 여기 역시 자가 상위항이 되죠. 그래서 뭐뭐 하는 자. 그래서 시직 위신 그 시직 이렇게 된 거죠. 위신은 신하가 되다라는 요 자체가 신하가 되다 그 관계. 그 시직 역시 시가 들어갔을 뿐이지 거직하고 똑같은 거죠. 그 위신 거직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신하가 되어서 이 직책에 거하는 자, 차지한 자는 역시 또한 역시 필요 반드시 있었다. 뭐예요? 평소지 행위, 평소의 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소와 뭐 거의 비슷한 의미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 행실이 견부어주에서, 견은 볼견자지만 뒤에 본동사 다른 동사가 하나가 더 붙여 나올 때 앞에 견은 약간의 경동사 또는 보조동사처럼 쓰여가지고 뭐뭐를 보다, 뭐뭐를 입다 이런 의미의 약간 수동적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부가 믿을 부자니까 믿음을 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얻다, 믿음을 받다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러면 견부어 주 그러면 주에게 부를 보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군주에게 믿음을 받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충실지심, 충하고 실한 마음이죠. 그러면 충성스럽고 진실한 마음은 능격기군, 능히 역시 보조동사로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나타내고, 격기군 요거는 격이 여기서는 바로잡다 그런 뜻이 돼요. 요 격자가 굉장히 의미 요소가 넓은데, 우리가 주자학과 양명학의 그 인식의 차이, 도덕적 지각의 발현의 차이에 대해서 대학에 말하는 경물치지라는 요걸 가지고 논쟁이 많았죠. 근데 이 격은 이제 주자학에서는 이르다, 어디까지 가다 이런 의미로 봤는데, 이제 양명학에서 이걸 바로잡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로 격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데 요 격기군 요거는 원래 맹자 이루상에 나오는 구절로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격군심지비 요 말이 그 위대인자는 격군심지비 이런 말입니다. 격군심지비 이 맹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군주 마음의 잘못을 격 바로 잡는다. 이 격이라는 게 틀 이런 의미가 있죠. 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제 시대 영향으로 일본어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는데 뭐 이게 우리가 우리 역사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일본식 표현을 쓴다는 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언어학적 맥락에서는 어쨌든 간에 언어라는 건 상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리 일본의 잔재라 하더라도 가방이라든가 뭐 구두라든가 이런 말 안 쓸 수 없잖아요. 그게 다 일본 용어에서 나온 거거든. 가방도 일본어예요. 일본 말에서 나온.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구체적인 약간의 그 육체 노동의 직종, 전문 직종, 전문이라기보다도 특수한 직종은 여전히 일본식 용어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특히 인쇄 뭐 이런 쪽이 많이 쓰여 있는데 뭐 도비라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와꾸라는 말이 지금 비교적 젊은 세대도 와꾸라는 말 들어봤죠. 와꾸라는 게 원래 틀이라는 뜻인데 이 격이 말하자면 그런 글자의 의미가 있어요. 틀 지우는 거. 그래서 여기서 격은 자격, 우리가 자격할 때 격자인데 여기서는 바로 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대인이란 임금의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대인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전통적으로 맹자에서 말하는 이 대인의 역할, 군심을 걸음을 바로 잡는다 하는 이 맥락이 바로 재상을 이라는 것의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권력의 독재, 권력의 독선을 객관적으로 자꾸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이 재상이 해야 되는데 이걸 맹자가 대인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간쟁이 바로 그 역할이다 이 말이죠. 고로, 언, 발이, 도, 협, 모진이, 사종. 이렇게 그 한문이 굉장히 짜임새를 잘 읽기가 좋은 게 또는 유리한 문장이라는 거는 이렇게 대위법적으로 아니면 문형 구성이 굉장히 강약이라든가 또는 뭐 AB라든가 이렇게 그런 형식의 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도 보면 언, 발이, 도, 협, 모진이, 사종 이런 식으로 말이 발표되면 발현되면 도가 화합하고 협은 협동할 때 쓰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화합하다 합하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어요. 화할협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뭔 말이냐면 간쟁하는 신하가 말을 충고를 하면 그게 바로 정치의 그 임금의 어떤 그런 그 정치 이념과 맞아가지고 정치에 구현된다 그 말이죠. 그다음 모진이 사종, 모책을 계획을 꾀를 진술하면 일이 종 따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의견 또 좋은 그런 정책적 제안을 하면 그게 바로 실현된다 그 말이죠. 야, 이렇게. 그래서 상하, 상득, 신주, 병유. 요것도 보면 상하, 신주, 요렇게 같은 뭐랄까, 품사나 같은 성분이 같은 위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가 상득하고 신주가 병유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하, 상득 그랬잖아요. 상득. 그 다음에 이걸 나란히 시각적으로 보면 신주, 신주 맞네. 그 주신 안 그러고 신주 그랬네. 좀 특이한. 병휴 그랬는데, 이거 보면 상하, 신주 같은 성분이죠. 위아래, 신하와 임금. 위아래는 위아래로 했고, 그래서 여기도 신주 이렇게 좀 비틀었을 가능성도 있네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렇게 배열하면 또 좀 약간, 제가 하니까. 요것도 보면 상과 병은 약간 부사어처럼 쓰이죠. 서로 또는 함께 상과 병은 같은 내용의 성분이죠. 서로 또는 함께 아울러 이런
덕은 얻다, 휴는 아름답다. 이게 수로 성분인데 용언인데 이 덕은 의기투합했다 그런 뜻이에요. 얻었다는데 이 상하가 얻었다는데 우리말이나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죠. 뭔가를 얻었다. 위아래가 서로 얻었다. 뭐를 얻었어요? 뭘 얻다는 말은 타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생략돼 있죠. 이런 경우 의기투합을 나타내는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얻었다라든가 서로 간에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요즘 번역할 땐 그렇게 해야 의미가 통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서로 이게 의기투합이구나. 병휴의 휴는 이게 휴가 아름다움을 한다는 의미 뭐 이런 의미가 좋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신하와 군주가 아울러 아름다워졌다. 뭐 이렇게. 기불미호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요것도 보세요. 어찌 기자지요. 이렇게. 그래서 어찌 뭐 하랴 이렇게 말하면 서리법이죠. 이게 말하자면 긍정의 답을 기대하는데 여기서 어찌 뭐뭐 하랴인데 여기 불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가 되죠. 그러면 부정의 의미를 서리법적으로 물으면 긍정의 답이 되죠. 그래서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그러면 아름답다 이 말을 역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런 걸 수사학적으로 강조하거나 수사적 효과를 극대화할 때 높이려고 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름답지 않아요 이러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맥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름답지요 이런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금냐 불련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금야하고 금자하고 이렇게 차이는 금자는 야도 자도 어쨌든 시간 뒤에 시간 뒤에 쓰여가지고 시간도 뒤에 쓰여가지고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인데 금야 n하고 금자 n의 뉘앙스 조금 다르죠. 근데 금자는 지금 현재 또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뜻이고 금야 그러면 지금 n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져요. 지금에는 안 그렇다 이 말을 하려면 근데 금자 이렇게 말하면 시간을 뭐라고 할까 일종의 선험적으로 주어진 또는 나의 어떤 의식과 관계없이 주어진 시간항 그래서 미리 주어진 시간항 이런 의미의 이걸로 쓸 때는 자가 붙는데 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지금에는 이렇게 상당히 주관적 성분을 띠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야가 보면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야가 대부분 옛날 고전에서 야가 들어가면 문장을 그러니까 약간 쉬거나 또 어쨌든 주관적 의식을 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야가 들어가면 약간의 그런 의미가 되죠. 부드럽게 되거나 아무튼 간에 문장의 변화를 줄 때 야를 어느 또는 의식의 변화, 뉘앙스의 변화를 줄 때 야를 쓰기 때문에 여기도 금야의 불연 그러면 금자 불연 이렇게 하면 이상해져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해져 버리죠. 근데 금야의 불연 그러면 지금에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약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서 간쟁지관 태위허설 택지기불신 대지우부중 사다불언 언우부진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지금에는 그렇지 않아서 간쟁이의 관직이 태는 원래 이 위태로울 태자죠. 요 글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죽은 시체 뭐 죽은 시체가 뼈가 다 드러난 뭐 이런 의미의 글자인데 요게 요 글자가 태 또는 대 뭐 이런 발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 태가 되는데 여기는 위태롭다라는 거의 죽을 지경이다라는 의미의 글자지만 부사어로 쓰일 때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주로 부정의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퇴위허설 거의 허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허는 빌허자에서 공허한 설치가 되어서 택지기불신 대지우부중 이렇게 글자 수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맞추기, 시에서 말하는 대장의 그 어떤 수법처럼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기불신, 선택하는 것이 이미 신중하지 않고 그를 대우하는 것이 또한 또 중하지 않다, 무겁지 않다. 예, 이렇게. 그래서 사다불은 엄우부진, 이런 대부분 말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생겨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말이죠. 또 언우부진, 말을 해도 또 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겨도 말하지 않고 또 말을 하더라도 다 말하지 않아. 그 간정을 맡은 신하들이. 이게 이제 권력이 부패하고 권력이 타락하고 권력이 독선적이 되면, 독재적이 되면 이런 양상이 생기죠. 그래서 권력이 그 열려 있어야만 발전이 하는데, 여시 욕망 흥건 규류 이성치화 기불란제, 여기까지. 여시 이와 같이 하고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고서, 욕망, 바라다, 바라려고 하다, 욕망하다, 합쳐서 욕망하다 해도 되지만 어쨌든 바라려고 하다, 바라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뭘 바라냐? 승건규류를. 승건규류 역시 이 동사 목적어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을 승하고 류를 규하다, 이런 말이 되죠. 승은 노끈, 노끈. 그 전에 논어할 때 제가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그 토지 읽다가 보면, 토지 소설 읽다 보면 뭔가를 굉장히 간곡하게 막 여러 번 타일러 준다라는 말로 쓰는 속담에 이런 말을 써요. 실이 노이 되도록,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이 노가 되도록. 이게 우리가 그 실을 자꾸 실을 여러 가닥을 썩 많이 합쳐가지고 노끈을 이렇게 꽂잖아요. 이 노끈은 재료가 실로 하기도 하고 한지로도 많이 해요. 한지가 굉장히 섬유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지를 촘촘하게 꽈놓으면 굉장히 질깁니다. 이 풀칠 제대로 하고 옷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 겹으로 하면 가죽 옷보다도 더 질기대요. 그래서 옛날에 요강도, 여성들이 사용하는 요강도 고급 요강 그렇게도 만들었대요. 한지에다 오칠을 해가지고 만들었대요. 납을 먹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한지의 그 성분이 우수한데, 아무튼 그 실이 노가 된다. 이게 노끈 승자예요. 우리가 그 표기법의 발달의 역사에 아주 고대 원시적인 표기법 중에 하나가 결승문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국어 교과서 2학기 된 거, 그 문자였던 그 발달에 관해서 배웠는데, 제일 초기에 뭐 그림 문자 뭐 이렇게 쭉 나가면 그 중에 하나가 결승문자라고 이렇게 노끈 같은 거 엮어가지고 표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결승문, 이 승은 노끈 승자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명사면 노끈이지만 동사가 되면 뭔가를 바로 잡는다, 그런 뜻이 돼요. 어떤 그 먹줄을 튀겨가지고 나무를 켤 때 먹줄을 튀기듯이. 그래서 건은 허물 건자, 허물 건. 요게 연이라는 발음인데, 넘치다, 뭐 넘어가다. 그래서 한문보다 연문 뭐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쓸데없이 끼어 들어간, 또는 너무 원래 그 표현한 것보다 너무 많이 해버린 이런 걸 연문 그러는데, 여기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 가지고 발음이 건이 됐죠. 허물 건자인데, 주자 권학문이라고 있습니다. 주자의 권학문에 요 글자가 들어가요. 수지 건고, 이것은 누구의 허물인가 하는데, 그 주자 권학문은 뭐 외어듬직한 글이에요. 짤막하고 또 문법적인 그 문형에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구문이 많기 때문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도 좋고 쉽고 또 짧아요. 그래서 승건, 그러면 건을, 허물을 바로 잡는다, 허물을 고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규류도 마찬가지로, 규는 동사로 쓰일 때는 꼬다, 새끼를 꼬다 할 때 규자인데, 다른 뜻으로 쓸 때는 규명하다라는 뜻도 돼요. 규명하다, 뭔가를 밝혀내다, 이런 뜻이죠. 류는 그릇될 류 또는 속일 류, 우리가 말하는 오류 그러죠. 오류. 홀스. 이제 과학 철학의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오류의 가능성, 그 falsifiability. 그러니까 내 말이 지금까지 내가 연구한 결과로는 진리지만 내가 말하는 게 나중에 다른 그 데이터가 나오면 내 말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틀렸을 오류의 가능성에 내 말은, 내 설은 열려 있다. 이게 과학적 자세라고 하는 것 주장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론인데 그 오류의 가능성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주장. 그 류가 오류 이렇게 쓰죠. 류, 논리학 용어로는 이 류가 참 많이 여기저기 쓰이죠. 그래서 교류구만 교류 그러면 그릇됨을 바로잡는다 이런 뜻. 승건이나 규류나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또는 중첩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서경의 그 주서 경명이라고 하는 서경의 주서의 경명이라고 하는 그 편이 있어요. 요 경명에 나오는 구절이 이 내용이 승건 규류.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원래 양심적인 관직에 종사하는 양심적인 요즘 말하면 언론에 해당하는 것이죠. 언론. 네, 옛날에는 언관이라고 그게 관직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언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언관의 기능은 요즘은 언론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성치화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서 치화를 이룬다. 성치화, 성치화, 정치의 교화. 치화는 합쳐서 정치교화의 줄임말이기도 하고 어쨌든 정치적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걸 성치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불란제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역시 기불하고 제 이렇게 했죠. 이 제와 호의 차이. 호는 훨씬 더 의문에 가깝고 제는 감탄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조금 있지만 의미는 역시 이 긍정의 답을 기대하는 것이죠. 어렵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근데 그 의신택기인 책기진언 연후 가히 하무 은정 상무 과거야 이렇게 마땅히 위는 뭐뭐라고 여긴다. 여기서는 앞에 주어가 없이 위가 이렇게 달랑 나왔을 경우에는 뭐뭐라고 이러다 뭐 말한다. 내 생각에는 이러하다라고 이제 말한 것 같아요. 그럼 의는 마땅히라고 하는 부사로서 이 의나 또는 당이나 뭐 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약간의 must, ought to 같은 그런 어떤 당위적인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신택기인 그 적합한 사람, 걸맞은 사람을 신중하게 택하고 책기진은 그 진언을 책임지우고 말을 다 하도록 책임지우고 연후 그런 뒤에야 가히 뭐뭐 할 수 있다. 가히는 수거처럼 쓰여가지고 뭐뭐 할 수 있다요. 하무은정 상무과거 이렇게 또 역시 또 대꾸를 이루고 있죠. 아래에는 은정이 없고 위에는 과거가 없다. 아래에는 숨기는 정, 그러니까 실정을 숨김이 없고 이 말이에요. 정은 여기서 정이란 말을 그 맹자의 요 구절이 여기에 대한 해석 중에 정은 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정이라고 합니다. 주석에 그렇게 주자의 그 맹자 집지에 보면 정 이야기할 때 실이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기도 해요. 그러면 정은 여기는 실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서는 실정을 숨김이 없고 위에는 과거가 없다 해서 과는 지나갈 과자죠. 지나치다. 오버한 뭐뭐의 오버 잇 오버 드링크 뭐 이런 그런 식이라. 자, 그러면 그거는 거동의 준말로 거동 또는 거지의 준말로 행위를 통틀어서 거지, 뭐 거동,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다음 과거 그럼 지나친 행동, 지나친 행위 뭐 이런 것이 없다. 임금이라고. 그러니까 과거가 결국 뭐겠습니까? 독재, 독단 이런 걸 말하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대사관이라는 직책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사관에 대해서 고봉이 나는 대사관이라는 직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일반론 또는 당위론 또는 뭐 대사관의 직책에 대한 이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지금 제시했죠.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나는 거기에 걸맞지 않습니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 말하자면 설득력을 높이려고 지금 막 이렇게 장황하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사적 표현인데, 수사학이란 결국은 그 레토릭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 목적이 남을 설득하기 위한 그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문장 그 방법이죠. 말하는 방법, 말하기. 신, 성품허박, 몽습편당, 탕이에요, 탕. 수, 박유기의 실핍행검, 이기, 과득, 인불취신, 남제통현, 상구불칭, 천모본직, 우극, 긍척, 취불량제, 결시난감. 여기까지 합시다. 막 계속 자기 이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막 이제 자기를 설명하는 방법인데, 시는 저는 주제예요, 주제. 성품이 허박하다. 성품은 타고난 휴먼 네이처. 그게 성품이에요. 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위에서 또는 강한 영향, 어떤 선천적인 또는 뭐 강력한 뭔가가 이렇게 탁 내려주는 거, 그걸 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품수, 품부 뭐 이렇게. 그래서 성품 그러면 타고난 본성 이런 걸 성품 그래. 허박은 허하고 박하다인데 허는 비어 있고 박은 열다. 이런 표현 방식이 요즘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당시 맥락 속에는 이런 생각 속에는 사람이 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그 존재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그 사람이 타고난 기가 허하고 박한 거예요. 그러면 기질적으로 이 뭔가 이렇게 만약에 허의 상대가 실이잖아요. 실. 우리가 뭔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뭔가 꽉 차 있어. 또 안정되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뭔가 말할 때 보면 빈말 잘 안 하고 어설프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질이 굉장히 실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허한 거죠. 그 다음에 박은 뭐에 상대되는 말은 후에 상대되는 말인데 후한 사람은 중후에 가지고 무게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어떤 도덕적인 그런 자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딱 형성되면 쉽게 안 흔들리고 뭐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지 않고 근데 박하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뭐 또 막 또 심지어 병에 잘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은 다 박한 되죠. 아니면 도덕적인 결단력이 약해 이런 건 다 박한 것이죠. 네, 그래서 성품이 허박하다 나는 그러니까 뭐 모자란다 이제 대사관이라는 이렇게 강직한 성품이 요구되는 이런 직책에 저는 걸맞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몽은 무릅쓸 몽자인데 입을 몽 어두울 몽 가릴 몽 뭐 이런 뜻인데 몽습 그러면 오랫동안 나에게 습성으로 이루어진 것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편은 치우치다 이런 뜻이고 탕은 방탕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이게 많이 쓰이는 글자는 아닌데 조선시대 역사 자료에는 꽤 많이 쓰여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방탕하다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같은 글자의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 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돌과 관련된 그런 그 이미지인데 여기에 간머리가 있잖아요. 간머리 요즘은 집면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간머리 그랬는데 돌과 관련돼 있으면서 이런 그 이미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돌로 이루어진 어떤 우묵한 것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돌이 지붕처럼 덮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쓰인 글자인데 이게 나중에 방탕하다는 글자가 좀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이 글자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박유기에 비록 박유기에에서 수로는 유지요. 박은 열불 박자는 여기서는 부서죠. 그러면 열 개, 그럼 이게 조금 뭐 이런 뜻이에요. 옅은, 뭐 열분과 옅은이 다르죠. 열분과 얇은. 요즘 사람들은 이런 그 표현에 좀 상당히 그 특이한 표현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의 그 이제 표현의 어떤 혼란이 조금 있는데, 예를 들어 팔뚝이 가늘다 이렇게 말할 걸 팔뚝이 얇다 이렇게. 예. 우리 종이가 얇다 그러지 누가 팔뚝이 얇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은 길고 가늘다 이렇게 안 하고 팔뚝이 종아리가 얇다, 좀 이상해요. 아무튼 뭐 쓰면 또 쓰는 거죠. 근데 박은 여기서 열다, 엿다, 열다 이런 뜻이에요. 박모, 어스름 저녁을 박모 이렇게 말하고, 또 어스름푸레하게 그 밝아지는 걸 박명 그렇게 말해요. 박명. 또 자기 팔자가 안 좋은 것도 그때 명은 이명자 쓰죠. 운명. 요 밝을 명자 쓰면 어스름 새벽 박명. 서양 사람들은 뭐 개와 고양이, 늑대와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 그러던가. 개같이도 보이고 늑대같이도 보이는 그 시간, 어슴푸레한 걸 그렇게 말하는 저녁 때 어슴푸레한. 박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기에 조금 기회가 있지만, 제주가 재능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실핍 행금, 행금이 실질적으로는 실로, 그러니까 이 박이나 실이나 여기서는 다 부사죠. 유와 핍이 각각 수러가 되겠죠. 동사 수러처럼. 여기서는 그냥 수러, 용언 수러가 됐죠. 그럼 핍은 결핍되다, 모자라다 이런 뜻이고, 뭐가 모자랍니까? 행금이 모자라. 행금은 몸으로 금속함, 몸으로 실증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기회가 좀 있기는 한데,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몸에서 그것을 금속하지 못합니다. 몸으로 그걸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 되죠. 몸에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기과득, 이미 조금 얻기는 했으나 인불취신, 사람이 어떤 덕은 여기서는 학문적인 어떤 이런 터득 같은 의미인데, 그런 걸 조금 터득하긴 했으나 이미 조금 적을 받자야. 그럼 적게 터득은 했으나 인불취신, 사람에게서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요거는 인이 약간의 간접 목적어처럼 돼요. 사람이 그것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사람에게서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믿음을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람제통현에서, 람은 넘칠 남자인데 우리가 범람, 물이 넘치는 걸 범람 그러죠. 요 글자 보면 역시 요 글자가 이렇게 됐죠. 요게 이제 람자죠. 요게 감, 람, 뭐, 이런 그 글자의 그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요 글자 밑에 견을 붙이면 볼람자가 되고, 또 뭐 이게 넘칠 남자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이게 저 쇠금자가 붙으면 거울 감자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 글자는 요거는 요렇게 쓰기도 해요. 요 밑에 요렇게 쓰기도 해요. 요거는 이렇게 밑에 붙였지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람은 넘칠 남자고, 여기서 역시 부사어예요. 넘치게도, 분수에 넘치게도, 과람하게도, 뭐 그런 말 쓰죠. 남용한다, 뭐를 남용한다. 쟤는 오를 제자예요. 오를 제, 이게 발을 뜻하고, 발음이 제죠. 발음이 제. 그래서 어디 높은 데 오르다 이런 뜻이고, 통현에 올랐다 이 말인데, 통현은 통은 통달하다, 현은 뚜렷하다 이런 뜻에서 그 중요한 직책,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직책, 그리고 어떤 책임과 권한이 넓은 그런 고위층을 통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대사관과 대사헌, 홍문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이 직책을 그 조선시대 용어 중에서는 습관적으로 청요직 이렇게 합니다. 청요직. 맑고 중요한 직책. 청요직에 오르는 게 더 영광이다. 그래가지고 대제학 지내는 게 영의정 지내는 것보다 더 영예롭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뭐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 조선시대에 그 문중이 얼마나 잘났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 중에 그 약간 속담 상투적으로 쓰는 말 중에 연리광김 이런 말을 씁니다. 연한리 씨와 광산김 씨 이야기를 합쳐가 연리광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제학을 많이 지냈대요. 뭐 심지어 3대 대제학도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리광김이 아주 명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정도 이런 걸 직책을 청요직, 그리고 요 직책을 거쳐야만
정승이나 내각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직책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어쨌든 여기에 거쳐가야만 된다.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물론 과거의 어떤 그런 왕조 시대고 이제 민주 시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그 관직의 관직 의식, 관료 의식과 관료 윤리가 투철했던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사람이 그걸 다 실현 못한다 하더라도. 남제통현 그러면 외람되게도 넘치게도 통현에 올라서 상구불칭 늘 상자 역시 늘 부사어로 늘 이런 뜻이고 구는 두려워할 구자 두려워하다. 뭐를 불칭은 칭이 이게 일컸다 뭐 저울질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맞같다 같다 걸맞다 이런 걸맞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예를 들어 저울질 딱 했을 때 딱 이렇게 균형이 딱 맞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칭이란 말은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죠. 내가 그렇지 못할까 늘 두려워했다. 첨모 본직. 첨은 요 글자 밑에 마음심이 들어간 글자인데 여기 마음심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첨은 여기서는 욕되다, 더럽히다 그런 뜻이에요. 요 말도 시경에서 쓰는데 시경소와 소완이라는 표현을 보면 숙흥야매하야 무첨이소생이라 이런 구절이 숙흥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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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부지런히 있어서 무첨 무는 여기서 무는 이 무자인데 여기는 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 첨 더럽히다 하고 이소생 네가 태어난 바 너가 태어난 바 그러니까 너의 부모를 뜻해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고 늦게 자고 부지런히 활동을 해가지고 너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참 많이 쓴 말이에요. 그래서 첨모 그러면 첨도 더럽히다는 뜻이고 모도 무릅쓰다라는 뜻인데 더럽히다 의미가 돼요. 그러면 왜 지난번에 논어할 때 한번 제가 모에 대해서 한번 무릅쓰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든 적이 있는데 그, 지금 중국 사람들이 감기 걸렸다 catch a cold 감기 걸렸다를 감모라고 표현하는데 감마오 근데 한의학으로 감모라고 써요. 근데 뭐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침범을 받은 거예요. 또는 침범한 거. 그래서 여기서 감모, 첨모 그러면 욕되게 또는 더럽히게 모는 받았다. 본직책을. 이 본직을 내가 너무 이 직책을 무릅쓴 것은 욕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직책에 있는 것은 이 직책을 더럽히는 거다. 그 말이죠. 우극 긍척 더욱 우자예요. 더욱 우자입니다. 허물 우자로도 쓰여요. 우암 송시열이 아마 이 우자 쓰는 것 같습니다. 더욱. 극은 극히 이런 뜻이고 긍척 긍 네, 요 글자하고 경하고 이건 경쟁 경주할 때는 요 경자고 요거는 긍은 우리가 전전긍긍 그러죠. 그리고 부들부들 떤다 할 때 긍을 쓰는데 두려워하다 아니 조심하다 막 몸이 떨리다 이런 뜻이 긍자인데 전전긍긍 할 때 쓰는 건데 긍이고 척은 두려워하다 근심하다 뭐 조심하다 삼가다 뭐 그런 뜻이에요. 합쳐서 긍이나 척이나 비슷한 뜻인데 이 척은 청렴이란 말,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저희 고향에는 어른들은 지금도 이 말 많이 쓰는데, 먼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해서 일을 잘하는 하는 걸 청렴 있게 이런 말 씁니다. 그래서 뭐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 마련할 때 청렴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게, 주역 건괴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군자가 종일 건건하고, 종일 건건, 석척약, 석척약, 여 하나 무구리라. 여,
무구 이렇게. 그러니까 저 그 군자가 하루 종일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고 저녁에도 조심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허물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요 주역 건기에 나온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척은 그런 의미입니다. 취는 헤아리다 이런 뜻입니다. 취분량제에서 취나 량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분과 제 역시 그렇죠. 분과 재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자기 분수를 헤아리고 또 자기 재능을 헤아리고 이런 의미가 되죠. 자기 분수와 나의 재능을 헤아릴 때 결시난감. 요 글자는 목판본이라가 조금 글자가 이상하지만 요 글자입니다. 터뜨릴 원래는 물을 터뜨리는 예를 들어 물이 터져 제방을 쌓아놨는데 그 제방이 터지는 걸 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부사어로 써가지고 결코, 결단코 우리가 말하는 결정 그랬죠. 그럼 결시, 결단코 뭐뭐 하다, 뭐뭐이다. 난감은 견디기 어렵다.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말이. 우리가 뭐 난감, 대략 난감하다 뭐 이런. 약, 혹, 탐년, 총령, 우연모거, 필장, 이욕, 조정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약, 혹 합쳐가지고 둘 다 부사어죠. 양보 구문의 그런 부사어죠. 탐은 탐하다고 려는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디에 마음을 써서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연연하다 그러죠. 그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탐연 그러면 탐하고 연연하다. 뭐래 총과 영예. 총은 은총이고 영은 영예, 영광, 영화. 거기에 그 총예와 영화를 탐하고 연연하여서 구연모거 구차스럽게 그대로 구하게 그런지 연이 들어가면 연이나 언이나 약이나 연화 이런 게 들어가면 부사화 한다 그랬죠. 부사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차스럽게 구차하게도 모거 그 억지로 막 거처하다. 모는 무릅쓰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남 눈총 봐가면서 구차스럽게도 막 즐기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돼요. 필, 장, 이욕, 조정. 필 부사어, 장은 장차 부사어, 이는 줄 있잖아요. 끼치다, 주다, 동사로서. 욕은 욕될 욕자고. 그러니까 욕을 끼친다. 어디에? 조정에. 여기 본동사, 직접 목적어, 조정이 간접 목적 이렇게 되죠. 이 조정에 욕을 끼치게 될 거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복원. 복원은 상투적으로 이제 뭔가를 원할 때 이 말 씁니다. 상투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에게 어떤 건의를 할 때,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건의할 때, 복원 이 말 많이 씁니다. 편지도 이 말 많이 써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복원, please 영어로 말하면 please에 해당합니다. 명체신직, 그 명은 명하다라는 동사고 체는 옮기다 바꾸다 뭐 하라는 뜻의 역시 동사고 신직은 신의 직책, 그 신은 1인칭 대명사로서 저 이런 뜻이에요. 신하가 자기를 가르칠 때 저의 직책을 갈도록 명해서 이수가감지인 그것으로써 주다 수여하다 주다 제수의 준말이에요. 이 제수는 제하고 수하는 것의 그 준말인데 제는 제거하는 거, 수는 주는 거. 그래서 벼슬을 가는 행위를 제수한다. 그래서 줬다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제와 수를 나누기도 하죠. 보통 제수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벼슬을 줄 때 제수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벼슬을 주려면 미리 있는 사람을 갈아야 되죠. 그래서 제수.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재배라는 말도 써요. 이거 약간 더 격식 차려가지고 재배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벼슬을 바꿔서 절을 한다. 사은숙배하기 때문에 재배라고 듣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라는 말은 벼슬을 주다 그런 뜻이고
누구에게? 가감지인에게, 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견디다, 뭐 감당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정한 것이죠. 자, 이제 대사관 사면 끝냈는데 어떠세요? 이 퇴직 사직서 쓰는데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사직서 쓸 때도 이렇게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한 이념을 충실하게 내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성찰을 충실하게 하고서 내가 거기에 걸맞지 않다라고 해요. 이런 겸양과 사양과 성찰의 자세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현대 지금 우리가 뭐 관료들 보면, 행정 관료들 보면 참 이런 거하고 대비해 보면 정말 참 안타깝다는 느낌이죠. 일단 뭐 군더더기 그냥 생각하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88쪽으로 되어 있는 찾아보십시오. 논사록 권, 죄송합니다. 188쪽이 아니고 146쪽 죄송합니다. 논사록 권상 146쪽. 여기에 1564 갑자년 2월 13일인데 여기 명종조 이렇게 돼 있죠. 요게 1564년 서기로 치면 1564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논사록이라는 텍스트 자체는 기대승 선생이 경연에 참여해가지고 경연에서 이제 임금하고 같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책 세미나 하면서 발표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읽어보시면 조선시대 경연이 어떤 시스템, 어떤 체제, 뭐 어떤 방법, 또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 제왕들이 가진 인문학적 소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되게 또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연이라는 텍스트가 참 흥미있는 텍스트예요. 그리고 굉장히 수준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 당시 그 당시 관료들이 기본적으로 그 소양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 이런 경연에서 주로 간단하게 일단 몇 마디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연에서 그 다룬 텍스트가 기본적으로는 경사라고. 물론 그 지난번에 동아시아 고대 동양에서 서책 분류 방식이 사부 해가지고 경사자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와집은 그냥 약간 개인적 또는 자는 뭐 또 특히 약간의 그 실용적 측면까지 다 포함해가 자에 포함돼. 자와집은 개인적 취향으로 주로 읽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실용적 목적으로 자의 일부를 이제 수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할 교양은, 보편 교양은 이 경과 사를 중심으로 했죠. 경은 유교 경전 13경이라고 나중에 통칭되는, 제일 처음에 5경부터 시작해가지고 13경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경학이라고 해가지고 유교의 정통 유교, 그러니까 도덕주의 정통 유교의 그 텍스트를 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는 이제 역사죠. 역사는 이제 사기부터 명사까지, 명사는 조선시대 안 읽었겠지만, 사기부터 이제 그 명사, 청사고까지, 그걸 정사라고 하고, 정사 말고, 그 다음에 주로 조선시대에 많이 봤던 건 사실은 통감이나 18사략 같은 책을 주로 봤어요. 춘추는 역사 기록이긴 한데, 경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선시대에 많이 본 거는 역사는 이제 자치통감하고, 그것도 자치통감을 다 본 게 아니라 자치통감 강목이라고 해요. 조금 더 약간 체제와 편집이 좀 다른데 아무튼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어떤 그런 고려 때나 조선 시대의 그 제왕들의 어떤 언행을 기록한 이런 것들을 역사에 분류시켜 가지고 많이 보고, 또 조선 시대 왕들의 교훈을 경장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보기도 하고, 또 조선 시대에는 그 대학연의 같은 책을 또 참 많이 봤는데, 이 대학연의는 대학이라는 그 경전의 텍스트에다가 역사적 사례까지 이렇게 대입시켜 놔가지고 조선시대 그 경연 세미나 그 텍스트를 참 많이 썼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성학지묘도 상당히 그 경연 텍스트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론이
이제 전국을 주도하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노론의 어떤 정신적인 이제 원천이 율곡이니까 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경연의 주된 교육 이념이 철학과 역사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저희 철학과 역사 의식을 갖게 하는 게 제왕에게 철학과 역사 의식을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게 경연이었다. 이 정도로 상식적으로 일단 이해하고 이제 하도록 합시다. 자, 경연 방식이 어떤 것이냐. 주강 입시, 선생 개활. 이렇게 주강 입시는 제왕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강에 입시했다. 누가? 선생이. 여기 입시는 들입자에 모실 시자죠. 모시다. 그런 모시고 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모셨다 이 말이죠. 또는 들어가 모셨다, 주강에 모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강에 참석했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제왕의 경연 가운데 주강, 조강, 주강, 석강 이렇게 있고 소대, 야대라는 이 조강, 주강, 석강은 공식 그걸 법강이라고 하는데 공식 그 강연 경연이고 이제 그 특강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소대하고 소대, 야대는 특별과외 같은 거, 소대, 야대. 그 다음에 이제 경연은 임금의 제왕의 그 공부는 경연이라고, 세자의 공부는 서연이라고 하죠.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동궁을 그걸 개방이라고 개방 이렇게 쓰는가? 개수나무 개자에다가 방자를 이렇게 쓰는가? 좀 개방이라고 있는데 나도 찾아보세요. 홍대용이 그 정조가 세손 시절에 서연에 참여, 홍구경하고 같이 서연에 참여하고 남긴 기록이 개방일기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조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몰라도 상관없고 주강 입시 그러면 주강에 모셨다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주강에 참석했다 기대승이 선생개활 선생이 아래였다 아래에서 말하기를 얘는 원래 열다 이런 말이죠. 네, 열다라는 말. 네. 근데 왜 개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개활? 아래다 이런 물론 열다 이런 뜻인데 왜 개활을 그랬을까요? 근데 이것을 그 저기 서경에 보면 상서 서경에 보면 개여심 옥짐심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나 진짜 갑자기 지금 알았습니다. 나 진짜 안 돼. 갑자기 하여튼 그, 그 너의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내 문을 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옥이라고 줄여서 말하게 돼요. 이 말은 이제 허심탄회하게 나에게 충고해라 알려다오 이 말을 개여심 옥짐심 이 말을 굉장히 자주 말습니다. 그래서 개활도 알리다 아뢰다 이런 말 할 때 개 그리고 또 장계라 그러죠. 장계 장계를 올리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개는 임금한테 알려드린다 이런 뜻에서 쓸 때 이 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선생개활 선생이 알려서 말하기를 국가 안위는 개의 재상이라 군덕성취 체코경연 경연관중 여재상무의 군덕성취 연후 능지재상이 임용지 즉 경연위중 이후세 도유 문구 이무기실 방금 성덕 숙성 기어 의리지학 통효 무의 무가 예권 근어 경연 즉 성덕 입광의 상시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자세히 보시면 검은 점이 찍혀 있고 위에 난외의 근자 이렇게 주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시가 아니고 근자라고 하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자에 이렇게 성체미령 국가우유변고 이 인력한랭
구불시경연 신등 상이위 미안 근견 전지 유권권 학문지의 법류 문견 숙불감격 범학문지도 부도 시근어 접대지제 우당 수성어 연한지시 석부열 개우 고종왈 염종시 전우학 궐떡수 망각 위학지도 수유시유정 이렇게 기대승이 발표를 했습니다. 길지요. 길지만 토막토막 한번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 안위 개어 재산. 국가의 안위는 나라가 편안하고 위태로운 것은 개어 재상, 재상에게 개했다. 재상에게 매여 있다. 이 말이죠. 개어 재상. 군덕 성취 체코 경연. 군주의 덕의 성취는 경연에서 책임이 있다. 경연의 책임을 지운다. 경연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안위와 군덕 성취가 대를 이루고 있죠. 경연 관중 여 재상무의. 경연에 관련이 중함이 경연에 관련된 것이 중한 것이 말입니다. 경연의 관계의 중함이 여재상무의 재상과 더불어 무의 다름이 없다. 그러면 경연과 재상은 제왕의 정치의 가장 기둥이다. 양대 기둥 중요하다. 재상만큼이나 경연도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연은 참 특별히 그 홍문관의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문관 관원은 다 경연직을 겸직하게 되어 있었대요. 자, 그리고 또 대사사관원 사헌부보다 홍문관의 그 수장이 직책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학문을 성상하고 중시했죠. 이런 점이 조선의 문화를 발전시킨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를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재상과 다름이 없다. 군덕 성취 연후 능지 재상이 임용지. 그러나 군덕이 성취된 연후 그런 뒤에야 능지 재상, 능히 재상을 알아서 그럼 재상을 알 수 있어서 임용지 그를 임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군주가 덕이 있어야만 덕을 갖춰야만 재상의 그릇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도 하듯이 군주의 자질, 군주의 지향에 따라 그 밑에 들어 참여하는 행정의 내각의 관료들의 그 취향이 끼리끼리죠. 끼리끼리.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뭘 지향하냐에 따라 그 밑에 내각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역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끼어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군주로서 덕을 갖지 못하면 재상도 그냥 삼관오리나 그냥 사리사욕을 추구한 사람은 모이고 군주가 어떤 국가 경륜의 어떤 그런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참여하는 그런 내각의 관료들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 얘기죠. 그래서 임용지, 즉, 그렇다면 경연은 위중하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후세의 도유문구 이무기실, 후세에는 도유문구 이무기실, 한각, 다만, 헛되이, 뭐 이런 뜻, 공허하게, 공연히, 뭐 이런 뜻, 도가 굉장히 자주 쓰여요. 헛되이, 다만, 한갓, 공연히. 요 문구의 무기실. 문구는 있으나 그 실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문구라는 말은 문의 구죠. 우리가 문방구, 문구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문구는 그냥 형식상의
조항, 형식상의 글, 형식상의 문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은 되어 있어. 그런데 실상이 없어. 직책은 있는데, 직책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는 직책, 직급, 직분, 막 이런 건 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연에 알맹이가 없어. 이 말입니다. 방금, 방금은 지금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말한 방금하고 같은 이 말인데, 막 지금, 한창 지금, 지금 현재, 성덕 숙성, 성덕이 숙성했다. 숙은 일찍 숙자, 여기서는. 일찍 숙, 아까 그 숙 나왔죠. 숙성 그러면 남들보다 일찍 어른스러워지는 걸 숙성했다 그러죠. 예. 왜 그 옛날에 이제 요즘은 그런 말 거의 안 씁니다만 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 부모 어떤 어른이 자식을 데리고 이웃집을 어떤 친구나 어떤 집을 방문해요. 그럼 그쪽에 사람이 이제 그 상대방이 데리고 온 방문해 온 사람의 자녀를 칭찬할 때 아이고 참 숙성했다. 자제가 참 숙성했다 이렇게 아직 댐댐이가 어른스럽다, 점잖다 이렇게 표현할 때 숙성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성덕이 숙성했다 이 말은 임금으로서 덕망이 임금으로서 가져야 할 덕성이 일찍 완성이 됐다, 성취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리지하 의리의 학문에 대하여 의리의 학문에 있어서 어가 일종의 한문에서 굉장히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저기 팔방미인처럼 쓰이는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 전치사라는 게 동사와 명사 사이를 동작을 그 명사에 매개시켜주는 역할을 전치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동사의 기능이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도 말하자면 동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에 대하여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의리의 학문에 대하여, 의리 학문에 있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통효무의. 이게 이 동자인데 원래 물이 이렇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산자락이 이렇게 든 곳은 산자락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뭐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요 모양을 따온 게 동이란 글자예요. 요 모양. 그래서 골짜기 우리가 왜 동구박 과수원길 뭐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동네 맞죠? 그 동자예요. 우리가 동리, 동네, 동리에서 나중에 동네가 돼. 근데 요게 그 가끔 가다가 다른 뜻을 지금 통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통으로 발음되면 꿰뚫다, 뭐 통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걸 통이라 그래요. 그러면 효는 이 효도 원래는 이 날 일에다가 여임금 요자를 발음이 요인데 여기 나중에 합쳐가지고 효가 됐는데 뭐 새벽 효자죠. 새벽 효. 새벽 효자인데 여기에 새벽이 되면 사물이 어두운 데서 밝은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깨닫다, 깨우치다 그런 의미. 왜 그 우리나라 민족사의 첫 새벽을 연 지성사의 첫 새벽을 연 사상가가 원효잖아요. 그 무등산에 가면 원효사 있죠. 예, 그 원효. 그래서 요 통효 그러면 꿰뚫으라 깨달아 아주 통달하게 또 선명하게 깨닫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 통효함에 의심이 없다 이 말은 임금께서는 지금 군주로서 덕망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학을 정확하게 그냥 깨닫고 계셔. 잘 깨뚫어. 의심 없이 잘 알고 있어. 가, 예권. 우는 더욱, 또 가는 더할 가짜인데 우가 합쳐가지고 더욱 뭐뭐를 더했다 이 말입니다. 뭐를 예권을 얘는 밝을 예, 뭐 슬기로울 예, 우리가 예지 그렇죠 예지. 권은 원래는 돌아볼 권 이런 뜻인데 또는 은혜 권, 돌아볼 권, 또 가족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권솔, 권속 이런 말 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권, 돌아볼 권, 예권 이렇게 말하면 군주가 뭐를 잘 살펴보는 걸 예권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뭔가를 특별히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걸 예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편집 기술상에 개, 국, 군, 성, 예, 뭐 이런 글자에 띄었었죠. 한 칸씩 띄우죠. 이런 걸 이제 의례적으로 임금과 관련된 것을 존중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왼쪽에 보면 상활에서 상자가 또 도드라지게 위에 편집이 한 글자 위에 있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특이한 경우는 난 밖으로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임금과 관련된 것을 예우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권도 앞에 군주라고 하는 소유 주체가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띄어쓰게 되면 그리고 또 예란 글자 자체가 주로 임금과 관련된 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금께서 이런 뜻입니다. 임금께서 돌아보시면 근어 경련 근은 부지런할 근자죠. 그래서 어는 임금 어자지만 여기서는 약간의 동사처럼 쓰여가지고 임금이 어디에 나온 거를 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어했다. 이말 임자 쓰고 짐자가 이제 생각나네. 짐자 이렇게 쓰죠. 짐 이렇게 쓰죠. 짐자. 원래 짐은 서경에서는 일반적인 1인칭 대명사였는데 진시황이 이제 천하를 통일한 다음부터는 황제의 전유어로 짐을 전칭으로 썼죠. 그래서 일반 제왕들은 못 쓰고 황제만 짐이라고 쓰게 됐죠. 자, 그래서 예권을 더해서 근어 경연 그러면 부지런히 경연에 임하셨으니 성덕 익광의 성덕이 더욱 광 빛납니다. 이건 더욱이라는 부사어고 광은 빛나다라는 수로고 이거는 의는 역시 판단 또는 시상 이런 것들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가 들어가면. 그래서 성덕이 더욱 빛납니다. 한번 딱 반짝했다는 게 아니고 계속 빛난다. 진행상 뭐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상시는 늘 every time, every day 이런 뜻이 아니고 근자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글자가 잘못 편집이 됐다 이렇게 봐가지고 판본 교열상 근자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위에 근자라고 썼죠. 그래서 근자 이렇게 보는 게 내용상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자 그럼 근래에 이런 뜻이고 성체 민영 이게 성체는 임금의 몸을 성체라고 했고 민영의 영은 편안할 영자예요. 편안할. 근데 이 영이 원음은 영이지만 활음적 현상인지 유음한지 잘 모르겠는데 국어학의 그 용어가 좀 익숙하지가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익숙하던데 민영을 령으로 유음합처럼 처리했죠. 그래서 미령. 그 옛날에 저희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그 문영왕 이렇게 쓰던가 문영왕 이랬는데 언젠가부터 무령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주에 가면 문영왕릉이 있는데 그걸 무령왕릉으로 요즘 다 그래서 성체 민영을 어느 순간부터 성체 미령 이렇게 읽어요. 여기서는 성체가 미령하다 이 말은 임금이 지금 불편하다 몸이 편안하지 않다 뭔가 어디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감기를 했든지 아무튼 성체가 미령하고 국가 우유 변고 그럼 나라에는 또 변고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변란이 많았죠. 명종 때 그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그 을사사화하고 또 을사사화 일어난 2년 뒤에 정민년에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정미사화라고도 하고 통틀어서 그냥 을사사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미사화 때 더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을사사화 또는 을사사화 겸 정미사화 때가 이제 그 대윤소윤했던 갈등 속에서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참 많이 희생됐죠. 특히 이거는
까닭도 없이 예를 들어 무호사화나 갑자사화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이었다고 한다면 기묘사화도 거기 연장이었다면 갑자사화 아니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는 진짜 이거는 명분도 없는 그런 그냥 반대파 숙청 작업이었죠. 이게 굉장히 큰 상처를 많이 남겼고 주도 세력도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적인 그런 경륜도 없이 그냥 막 반대파를 그냥 무조건 숙청하려고 하는 윤원영이 주도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여기는 그 시기는 아닌데 아무튼 간에 명정조에도 변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정과 명정의 교체 과정 속에서 그 불가사의라기보다도 수수께끼 같은 일도 많이 일어났고 음모론 요즘 말로 하면 음모론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도 많았죠. 뭐 작서의 변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인정의 동공이 그 원인 모를 의문의 방화 사건도 있었고 또 굉장히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인종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년도 안 돼 죽지요. 그런 일들을 또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유 병고 국가에 또한 병고가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한랭 날씨 또한 춥습니다. 찹니다. 차갑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2월 달이니까 그 음력으로 물론 2월 달이지만 그 양력으로 보면 3월 뭐 어간이 되지만 이때도 싸늘하죠. 사실상은. 구 불시경년 구는 올해를 구자로 오래도록 불시경년 경년을 보지 않았다 경년을 열지 않았다 불시. 신등 저희들은 신들은 상이 위한 항상 늘 이런 뜻입니다. 이위는 뭐뭐로 얘기다 미안으로 얘기다 우리가 미안하다 I'm sorry 이 말을 우리 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소리를 이렇게 미안하다는데 요 안은 그 말이라기보다 약간 온당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온당하다, 합당하다, 뭐 타당. 그럼 미안하다는 말은 옳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I'm sorry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미안해 뭐 이런 편안치 않다. 그래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이죠. 근견 근래에 봤다 뭘 전지를 전 역시 임금이 예, 그 저기 한 거기 때문에 전지 이렇게 임금의 저 말하자면 포고기 때문에 임금의 뜻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전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권권 학문지의 학문을 권권하는 뜻이 있었다. 권권은 뭔가를 마음속으로 깊이 늘 생각해가지고 안 잊어버리는 거. 염려불망, 오매불망 이걸 권권이라고 해요. 시경에는 원래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요거는 요게 발음이 권이죠. 요게 이제 눈목자군. 그래서 요걸 줄여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간략하게 요렇게 썼어요. 돌아보다 이런 뜻. 권권 그러면 늘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걸 권권이라고. 권권보긍 이런 말도 있고 뭐 아무튼 간에 권권이 참 많이 썼어요. 늘 학문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뜻이 있었다 임금께서는. 법류 문견 그리고 무릇 일반적으로 문견이 있었으니 숙불감격 그러니까 유견문 이걸 듣고 본 사람이 이 말이에요. 법류 문견 이런 말을 임금의 이런 태도나 이런 자세에 대해서 문견한 사람은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은 듣고 본 모든 사람들은 숙불감격 숙불 역시 니라서 뭐뭐 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의문문이 되죠. 누구라는 의문부사 또는 의문대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장은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그 헛소리라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누구가 뭐뭐 하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숙불감격 그러면 누구라서 감격하지 않겠는가 니라서 감격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학문지도 그리고 학문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범은 이렇게 쓰면 이 범자는 간투사처럼 쓰여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두루 무릇 이렇게 발화사처럼 쓰이는데 간투사라고도 하고 이 말은
무릇 일반적으로 학문에 도라는 것은 부도 치근어 접대지제 한갓 다만 이런 뜻이에요. 치는 뭐뭐를 다 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 그는 부지런함 이런 뜻이고 어는 이제 어디에 접대는 접하다 대하다 접촉하다 그런 뜻이에요. 학문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한갓 접대할 때 상대할 즈음에만 부지런함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접촉하고 또는 사람을 대하고 또는 뭐 학문의 어떤 관련된 그 사안에 접촉하고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우당 더욱 마땅히 이런 뜻이죠. 근데 부도 다만 뭐뭐뿐만 아니라 맞올리죠. 우당이니까 우 또한 더욱 이런 뜻이 더욱 뭐뭐 마땅히 이런 뜻이에요. 더욱 마땅히 뭘 해야 되느냐? 수성어 연한지시 연한의 때에 수성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연은 제비연자지만 여기는 편안히 편안히 지내다라는 뜻으로 연자. 그래서 이 연자를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도 쓰고 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전치연 모르겠습니다. 이거 안자인데 전치연 연회할 때 쓰는 연자요. 예, 그런 뜻으로도 써요. 하나 한가하다 이런 뜻. 그리고 연한 그러면 평소에 편안하게 지낼 때 편안하고 한가하게 지낸다 그런 뜻으로 쓴 글자야. 그럴 때도 수성해야 된다. 수는 닦을 숫자죠. 성은 살필 성자죠. 그래서 수성은 살피고 닦는다, 반성하고 성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문을 우리가 대하는 방식은 지적 탐구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얼마나 몸으로 현재화하는가, 몸으로 구현해내는가. 그래서 그걸 체인이란 말을 쓰죠. 체인. 몸으로 이제 체인. 또 몸 행동을 어쨌든 간에 실현해내는 걸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학문하면 결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한의 때에 한가하게 편안히 한가하게 지낼 때도 마땅히 더욱 마땅히 닦고 살펴야 된다. 자기 몸과 마음을. 석, 부열. 옛날에 부열이 이 부자가 이렇게 써요. 이게 보자처럼 쓰이는 글자인데 여기에 이걸 붙이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 근데 요거는 말씀설인데 여기는 열로 읽어요. 그래서 부열은 은나라 고종, 그러니까 은의 중흥을 이룬 그 은나라의 상나라의 중흥을 이룬 그 왕이 고종인데 이 고종의 그 재상으로서 원래는 부함이라고 하는 들판에서 노역에 종사하던 그 약 포로 했는지 뭐 이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노역에 종사하던 부함이라는 들에서 그 축성을 하는 그 성을 쌓는 부역에 동원되어 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종의 눈에 발탁이 돼가지고 고종의 재상이 돼가지고 이 고종에게 부열이 그 충고한 깨우친 내용의 서경 상서에 10명이라고 하는 편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중하로 되어 있던가 뭐 그래요. 10명 편에 서경 상서 10명 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보면 서경의 문장 구성이 논어나 맹자하고 조금 달라요. 언어학적인 고종왈, 고종에게 경계하여 말하기를, 훈계하여 말하기를, 종시전후학, 생각이, 여기서는 종시를 생각하다가 아니고, 념이 주어처럼 됐어요. 또는 목적어처럼. 그리고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에서부터 처음까지.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 추이상 시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종시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뭐 독특한 중국 사람이 갖는 뭐 순환적 역사관이나 시간관이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잘 보면 라임
마음의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을 맞추려고, 아분하려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뭐 시간 의식이 뭐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 싶긴 해요. 그런데 그 유태인들의 그 시간과는 좀 독특하긴 하죠. 유태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가 아니고 그 전날 다음날 새벽부터 그날 저녁 때까지 그 다음날 새벽까지를 하루로 보는 게 아니고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를 하루로 보는 저녁이 시작이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루를 표현했대요. 좀 독특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말한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유태인들이.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염종시 생각이 끝에서부터 처음까지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전우학 학문의 전 바치면 배움에 바치면 배움을 모델로 삼으면 배움에 두면 뭐 그런 뜻이에요. 궐떡수하여 궐떡수에서 궐은 이에 가까운 지시사예요. 그래서 이 궐자가 그 궐자로 쓰이는 게 나중에 이제 여기에 뭐 붙으면 대궐 집궐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궐자는 그 지시사로 궐자 쓰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특이하게도 그 우리나라 현대 소설가 중에 김주영이라는 소설가 있죠. 이 김주영이라는 소설가의 어떤 그 대표적인 역사 소설 객주라는 게 있는데 이 객주에 보면 3인칭 대명사로 골자를 이 사람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사람, 그자 이렇게 할 때는 골자, 그리고 그 여자 그럴 때는 골녀 이렇게 특이하게. 김주영 씨 객주에 요 골자를 지시사로 참 많이 쓴다. 뭐 이런 거 지금 참고로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골떡 그러면 그 덕. 그러니까 서경에서 지시사로 골자를 많이 써요. 서경의 지시사가 골자예요, 거의. 그래서 골떡 그러면 그 덕이 그 임금으로 갖춰야 덕이 수 여기는 닦기다라서 자동사예요. 닦기다. 덕을 닦다라는 타동사가 아니고 닦기다라고 하는 약간의 피동형일까요? 자동형일까요? 아무튼 그래서 망각은 없을 망인데 이 깨달을 각자죠. 그러니까 망각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닦여진다 덕이 그런 뜻입니다. 이건 서경 상서 열명 하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용한 거죠. 기대성이. 그래서 이런 방식이 현대 수사학에서는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현대 수사학이나 현대 칼럼에도 우리 신문의 칼럼 이런 데 보면 뭐 막 서양의 철학자들 뭐 정치학자들 뭐 많이 인용 많이 하죠. 뭐 마키아벨리가 어쩌고 뭐 알랭 바디우가 어쩌고 뭐야 뭐 아이고 요즘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이름을 막 해야 무슨 권위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당연히 그러죠. 지금도 자기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참 고전의 텍스트 또는 경전적인 증거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데 조선시대는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또 설득력이 있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상서 10명이 나온 기록을 지금 인용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임금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대통령도 그렇죠. 예. 진짜 대통령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위학지도 학문을 하는 도라는 것은 모름지기는 원래 이렇게 쓰죠. 그러나 이제 목판본 인쇄판으로 나오다 보니까 글자 모양이 조금 특이한데 그 말은 모름지기라는 말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식으로 부사로 쓰면. 그래서 유시, 유종, 시와 종을 둬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논어 공부할 때 엔데굿 독일 속담 소개해 드렸죠. 엔데굿 알레스. 여러 말 소개해 드렸죠.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 말이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말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시유정이 그 말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도 이런 교훈을 많이 말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 유시유정이 드물더라. 뭔 일을 시작하면 좀 끝을 좀 맺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잘하자. 만날 때 아름답기보다 헤어질 때 아름답자. 그런. 자, 이 말이 명종 때 이야기. 자, 상활. 그러니까 상활 임금이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 경연이라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주호학문, 접대군신, 삭위강명가야, 이근구미행, 여의 진유어 정원의, 대개계의 당의. 이렇게 임금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죠. 인주호학문. 인주는 군주 그런 뜻이죠. 인군, 뭐 군주 그런 뜻이죠. 군주가 학문을 좋아하여 접대군신, 뭇 신하들을 접대함에, 접촉하고 대함에, 대함에, 대우함에, 삭위강명가야. 요 글자는 원래 넘버라는 숫자의 의미인데, 삭으로 읽어서 자주, 뭐 이런 뜻이에요, 자주. 그래서 삭으로 읽어야 되겠죠. 자주 강명을 하는 것, 위강명, 자주 강명을 하는 것. 강명은 강하여 밝힌다 그런 뜻인데, 강은 잘 모르는 거를 열심히 연습해 가지고 숙달하는 걸 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초학자들이 서당에 가서 천지, 현황, 우주, 홍황, 곧 8글자를 배웠어요. 아주 어린 애들은 막 6살 된 애들은 그것만 배우는 것도 벅차니까.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서당에서 나와 가지고는 뭐 꼴비면서 뭐 자치기 하고 놀면서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외우고, 또 뭐 산에 놀러 갔다가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외우고,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 다 어제 공부 다 했나? 그러면 예. 그러면 강을 바쳐라. 그러면 책을 펼쳐놓고 뒤로 딱 우리 김홍도의 서당도처럼 뒤로 딱 앉아가지고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외웠는데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한 대 맞고, 이제 그걸 강을 바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공부해가지고 익숙하고 숙달한 거를 표현하는 거, 발표하는 걸 강의를 한다. 그래서 강명 그러면 임금이 배운 내용을 부지런히 익혀가지고 자기 것을 소화해가지고 밝혀내는 걸 강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해야 가야, 옳다, 좋다, 뭐 된다. 이런. 이 가는 실록이나 이런 조선시대에 공식 기록물, 임금이 이제 경연이나 뭐 또는 정치회의나 이런 데서 왕조실록 같은 데서 임금이 자기 의사를 밝힐 때 이렇게 해야 하겠다라고 제가할 때 이 가를 써요. 그래서 가야 그러면 옳겠다, 좋겠다,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명하는 것이 옳다, 좋다, 된다. 뭐 그런데 근구미행, 근래에는 오랫동안 행하지 못했다. 미행. 여의 진유어 정원의. 그러나 내 뜻은, 진은 다 할 진짜죠. 참 모두 다. 유는 효유하다, 깨우치다, 타이르다. 정원에 다 알려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정원은 승정원 그러죠. 승정원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하죠. 그래서 승정원에 다 알려주었다. 내 말은, 내 생각은. 이 대개는 요 이렇게 쓰고, 여기 이미 기자죠. 여기다가 나무목을 더해 가지고 대개인데, 요걸 밑에다 쓰기도 해요. 여기는 지금 목판본에는 요걸 밑에 썼죠. 붙였죠. 이렇게 붙여, 옆에 앞에 쓰고, 보통 지금 인쇄체로는 왼쪽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옛날 목판본에는 이렇게 밑에 붙이는 예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얼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사로 써가지고 대개, 그럼 대체로. 개의, 당의, 이 말은 알려준 아렌, 기대승 네가 보고한 뜻이 당의, 합당하다, 마땅하다, 옳다.
네 말이 틀린 말 아니다. 당연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승이 한참 이제 임금께서는 학문의 뜻을 둬야 학문을 취미로 삼고 학문을 부지런히 해야 좋은 정치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야? 이제 명종이 그래 네 말 맞다. 임금은 학문을 좋아해가지고 신하들을 자주 접하고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숙련해가지고 그걸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 요 근래 자주 못했어. 그렇지만 내 생각은 또 성경을 통해 또 다 잘 밝혔어. 네 말이 옳기는 해. 뭐 이런 의미. 우개월. 그러니까 또 아래 길을 언로, 국가대의. 언론은 국가의 중대한 것입니다. 라고 바로 읽어 드릴게요. 언로계 즉 국가안. 언로가 열리면 국가가 편안하고 언로색 즉 국가위. 언로가 막히면 국가는 위태롭습니다. 방금 언로 통계 즉 미지야. 지금 현재로는 언로가 통계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미지야. 알 수 없습니다. 약간 이게 우리식 문장에 가깝죠. 한문의 전형적인 표준적인 한문 문장이라기보다 약간 우리말을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느낌이 나는 그런 식의 문장 구성이에요. 통계는 역시 속속들이 열렸다 이런 뜻이죠. 확 툭 트여서 열렸다. 통계. 골이 이렇게 들어가면 확 열려 있는 그거에서 나온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통계는 툭 트여 열렸다 이런 뜻.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자의 경은 원래 기울 경각 그래가지고 잠깐 잠시 뭐 이런 뜻인데 경자는 방금 전 조금 전 이런 의미 같아요. 경자에 조금 지난 즈음에 자상인 천변 구원 지어 오삭 연후 시유 상소자. 지난번에 접대의 그런 뜻입니다. 자상 위로부터 인천변 하늘의 변고로 인해 자연재해를 천변이라고 했어요. 천변으로 인해 구원 말을 구하는 것이 있었다. 임금이 어떤 의견 제시를 언로를 그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말을 그 의견 개진을 요구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교서. 이게 그 조선 시대에 기득권의 어떤 문제가 막 적폐가 쌓이고 갈 때 가끔씩 이런 색다른 그 여론을 듣기 위해서 실제 구체적인 여론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누구나 자유롭게 그 발표를 하라고 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어 오삭 5살이나 지난 뒤에야 연후 그런 뒤에야 비로소 상소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겠냐? 말을 함부로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언로가 그만큼 경색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김경호 교수께서 논사록과 시대정신이라고 특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니까 저기 뭡니까? 줌으로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셔도 되겠고 특강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 논사록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이 정말 많고 재미있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나. 나머지는 한 주 건너에서 다음 주에 계속 그냥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과 하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논사록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기대승의 경연에서 행한 활동의 핵심적인 내용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차근하게 읽어 나가면 일단은 나가는 만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